안녕하세요, 미나미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이런 실이 있습니다. 이거 버지니아 얀에서 나온 실이고요. 어떤 실인고 하니 네온 네프 플러프라는 실입니다. 성분은 여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써져 있고요. 이 실을 왜 가지고 왔냐면 이번에 간절기 뜨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코시리님이 새 도안을 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을 보자마자 저 너무 예뻐서 샀었는데, 그러니까 목적 없이 그냥 사서 있었는데 너무 딱 맞는 프로젝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스와치를 떠왔습니다. 원래 이 스와치는 이제 코시리님이 새로 출시하신 밀키웨이 가디건의 스와치인데 원작은 모헤어를 두 겹을 잡고 뜨는 그런 도안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여기 보셨다시피 2.75에서 3.75mm 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3mm로 한 겹 잡고 스와치를 떴는데 얼추 맞는 거예요, 게이지가.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밀키웨이 가디건을 간절기 뜨개로 떠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 후들후들하고 너무 예쁘죠? 그리고 제가 이 실 너무 좋았던 거는 이렇게 네프가 군데군데 있는데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자마자 샀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진짜 인기 있어서 염색된 걸로 많이들 구입을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 염색되지 않은 이 아이보리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따뜻한 색감이 너무 좋아서 네프랑도 색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염색하지 않은 버전을 구입을 한 거고요. 지금 하늘 색깔 말고도 다양한 색깔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버지니아 얀도 정말 염색을 잘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되게 혹해요. 소년색 실을 좋아하는 1인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도안이랑 실에 그럴 때만 또 머리가 잘 굴러가죠. 그래서 요 밀키웨이 가디건을 작업을 해보려고 스와치를 떠왔고 느낌이 너무 괜찮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약간 하늘하늘해요. 모헤어 두 겹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그 가디건의 전반적인 질감이나 그런 거에는 부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일부러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총 3타래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타래는 안 감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타래로 볼 때 더 예쁜 법이잖아요. 감은 거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얀볼에 꽉 찹니다. 제가 일부러 약간 느슨하게 감기도 했는데 이게 미터 수가 400m다 보니까 이 얀볼에 꽉 차게 감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작업을 어디까지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는데요. 아직은 스팀 전이라서 약간 쭈글쭈글한 거를 감안해 주세요. 뒷판부터 시작합니다. 코시리님 도안은 정말 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뒷고대라고 하죠. 뒷목 경사부터 이렇게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뜨고 합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떠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밀키웨이 가디건 느낌상 꽈배기가 아닙니다. 꽈배기처럼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난 게 별똥별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작가님의 유튜브를 보면 자세한 설명을 더 들으실 수 있는데 진짜 그 무늬랑 그런 것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이렇게 네프를 섞어서 미나미 버전의 밀키웨이 가디건을 작업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지금 2번째 사이즈고요. 잘 작업하고 있어요. 여기 뒷목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늘림 없이 이렇게 어깨 내려왔다가 이제 늘림 한 단 진행한 겁니다. 한 단 진행을 했고 아까도 살짝 언급했는데 여기는 꽈배기 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꽈배기입니다. 재밌죠? 무늬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비침이 살짝씩 있는 게 이 가디건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지금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뒷판 완성한 다음에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판 늘림한 다음에 여기서 코를 주어서 아마 앞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도안이 워낙 또 친절하고 페이지도 많은 관계로 차트랑 또 서술을 정말 꼼꼼히 읽어가면서 놓치지 않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 밀키웨이 가디건 시작합니다. 소매를 분리하고 가져왔습니다. 처음에 여기 뒷판만 뜨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이렇게 어깨에서부터 코를 주워서 코 주운 거 보세요. 깔끔하게 잘 주워지죠. 이쪽도 이렇게 무늬가 연결되도록 코를 주운 다음에 앞판, 앞섭 이렇게 넥파임과 동시에 조금 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암홀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줍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가마코를 이용을 해서 이제 소매를 앞판과 뒷판을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좀 조그매 보이는데 아닙니다. 늘어날 거예요. 이 사이즈고요. 지금 이렇게 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고 상당히 가벼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요만큼 썼어요. 지금 저는 안에서 이제 뽑아서 쓰는 편이라 용량이 상당히 많아서 길이는 400m입니다만 벌써 요만큼 만들었는데도 아직 실은 한 볼째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뒤로는 몸판 쭉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지정된 길이만큼 저는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가 맞죠. 지정된 길이만큼 뜨면서 이제 입어보면서 길이 한번 체크해 본 다음에 고무단까지 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판 부분은 요 무늬 만드는 것만 신경 써주면 되기 때문에 딱히 어려울 구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몸판을 이제 또 후딱 뜨고 잠깐 여기 요 편물 느낌 한번 보세요. 래프가 되게 군데군데 균일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라 진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 이거 뜨면서 한 가지 이제 사담을 하고 가자면 이거 뜨면서 아니 이 무늬를 대체 틀릴 일이 뭐가 있어 이러다가 틀린 사람 여기 있습니다. 뒤에서 막 해서 수습했어요. 여기 틀린 게 아니라 하다가 열심히 뜨다 보니까 여기 구간이랑 헷갈려가지고 바늘 비우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고요. 또 여기 옆쪽에는 사이즈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는 무늬가 없습니다. 꽈배기 무늬가 없이 이렇게 그냥 겉뜨기와 안뜨기로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쭈그러져 보이니까 여기까지 도안과 아주 매우 일치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며 몸판을 완성하고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판을 완성하고 소매에 코를 주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몸판은 정해진 센치대로 잘 떠주었고요. 그리고 고무단은 3.5mm 바늘로 5cm 작업해 준 뒤에 코마금은 덮어씌워 코마금을 했습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모헤어 실은 아니지만 그 헤어감이 상당히 많은 실이라 엉킴 이슈로 인해서 고무단 코마금을 할 때는 고무단은 3.5mm 그리고 코마금은 4mm 바늘로 이렇게 막아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한쪽 어깨에 코를 주어서 왔고요. 그리고 경사뜨기를 살짝 진행하고 온 상태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시작코 마커 표시해주고 가장 중앙에 이렇게 그 어깨 선 있잖아요. 거기에도 마커 표시해준 다음에 코를 반반씩 이렇게 주었을 때 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여기까지 지금 한 모습이고요. 실은 요만큼 지금 2볼째입니다. 2볼째 또 안에서 뽑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이 상당히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편물 느낌 한번 보시면 이렇게 흐늘흐늘합니다. 약간의 비침도 있고요. 지금 신축성이 많은 관계로 이거 스팀하면 확 늘어날 텐데 이렇게 보시면
코마금한 부분이 살짝 울어 보이지만 이 무늬 자체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양팔 작업해 줄 차례예요. 그래서 양팔을 완성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 소매를 완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소매가 엄청 좁은 것 같은 건 또 제 느낌이길 바랍니다. 약간 무늬가 아직 펴지지 않아서 그런가 소매가 너무 타이트하게 맞아서 이거 불안한데 하면서 일단 다 떠서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암에서 코를 주어서 한 바퀴 이렇게 다 코를 주어 주었고요. 코를 주운 다음에는 경사뜨기 있습니다. 경사뜨기 이렇게 어깨 소매 산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밑으로는 줄임을 진행을 하는데, 아랫단까지 무늬가 있지가 않아서 여기 이렇게 약간 비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줄임을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슬리는 구간은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은 말 그대로 언더암이니까 입었을 때는 이렇게 꽈배기 무늬가 잘 보여서 요거는 예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에 고무단까지 할 때까지 좀 소매 폭이 많이 좁아지는 디자인이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단을 바꿔서 고무단 만든 다음에는 더퍼시어 코마금으로 코를 막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비가 와서 약간 좀 저희 집 채광이 좋은 편이라 자연광에서 늘 촬영을 하는데 약간 좀 어두침침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비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남은 거는 여기 이렇게 양팔 해주었으니까 앞섭 넥 부분과 앞선만 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여름 날씨 되었고요. 입을 수 있을까요, 이거? 운 좋게 제가 1988은 한 번 입고 외출했다가 왔습니다만 1988도 낮에는 더웠어요. 근데 이거는 비 오는 날 장마철 같은 때는 확실히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히 가볍고 이렇게 보시면 제 손을 넣어 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비침 있는 디자인이라 여름에 또 에어컨 밑에서는 좀 따뜻한 거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예뻐요. 이거 편물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네프가 진짜 알록알록하게 균일하게 박혀 있어서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른 완성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여름뜨개 들어가야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는 앞섭과 넥.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완성샷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팔 예쁘게 하고 공손히 이제 또 팔까지 완성한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 빠르게 작업하고 완성샷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너무 많이 더워져서 저는 사실 빨리 이것을 작업을 하고 여름뜨개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소매가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점. 그래도 도안 보면서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완성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착샷과 완성샷도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번에는 여름실을 한번 소개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여름실 소개 영상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